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머신러닝의 알고리즘들을,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기 시작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드릴 거고, 어, 그리고, 네,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먼저 해볼 거는, 그,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머신러닝,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분류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셋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GitHub 사이트 있죠. GitHub 사이트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데이터셋 폴더에 보시면 fish라고 하는 CSV 파일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음, 첫 번째 컬럼에는 species라고 되어 있어서 물고기 종류들입니다. 물고기의 그 종류들이 영어로 저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weight는 물고기의 무게, length는 물고기의 길이,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다섯 가지 숫자들이 있어요. 숫자들이 있고요. 요 다섯 가지 숫자들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웨이트는 알겠죠? 무게. 물고기 저울에 달면 물고기 무게 나오잖아요.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길이에요. 나머지 네 개는 단위가 센티미터 단위고요. 웨이트는 아마 그램 단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가지 길이가 있는데, 길이는 전부 다 센티미터 단위고, 뭐 제가 물고기를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자 이렇게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랭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한 거 요게 랭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이어고날은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대각선으로 이렇게 잰 거 그게 다이어고날 하이트는 이렇게 가장 그 긴 쪽이 있겠죠. 이쪽으로 재는 게 하이트. 그럼 위드스는 그 물고기의 두께. 물고기 앞에서 보면 뭐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네, 여기에 이 두께를 위드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물고기의 길이들을 측정을 한 거예요. 랭스, 다이어고날, 하이트, 위드스라고 하는 길이를 재서 이 데이터셋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물고기의 무게와 그다음에 물고기의 크기를 여러 방향에서 측정을 한 거죠. 그런 크기들을 알면 물고기의 종류를 예측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수산시장이나 아니면은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생선을 딱 보고서 음, 생선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생선이 생긴 모양만 보고서도 생선의 종류를 알겠죠. 네, 생선의 종류를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물고기 보고서 물고기가 무슨 종류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죠. 무게랑 길이만 있으면 물고기의 어종이 분류가 될까? 어, 분류가 예측할 수 있을까? 네, 그런 거예요. 정말 여기에는 물고기 어떻게 생겼는지 어, 그런 건 없잖아요. 숫자만 있고 네, 그런 거를 가지고서 분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셋이고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보시면 행이 160개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얼마 그렇게 크지 않은 160개도 안 되는군요. 여기 행번호가 2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60개도 안 돼요. 전체 그렇게 아주 큰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로운 파일 하나 먼저 만들까요? 자, 데이터셋은 이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사용할 거고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여러분들 구글 컬앱 주피터 노트북
파일 제목부터 먼저 바꿀까요? 파일 제목은 우리 머신러닝 2번입니다. 2번 제목은 KN이라고 해요. KNN.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모듈들을 먼저 임포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넘파이 사용할 거고요. 넘파이가 필요할 거고 판다스도 CSV 파일 읽어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만들려면 당연히 판다스 필요하겠죠. 판다스 필요할 거고요. 시각화할 때는 매트플러리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죠. C본을 이용하시더라도 매트플러리 파이플러스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C본이 있으면 조금 더 그래프를 편리하게 그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많이 사용해 왔었던 그런 모듈들이고요. 자, KNN이라고 하는 거에서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정식 이름은 scikit-lear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cikit-learn이고요. 임포트 하실 때는 sklearn이라고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scikit-learn 모듈에서 모듈의 하위 모듈이 있어요. 하위 모듈 이름이 어, 네이버스예요. 네이버스. 하위 모듈에서 클래스 이름 하나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듈 전체를 우리가 임포트를 할 거 아니고 임포트를 할 게 아니고 모듈 안에 있는 그러니까 파일 안에 있는 클래스 하나만 가져올 건데 그 클래스 이름이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예요. 클래스를 임포트 할 겁니다. 임포트. 임포트 하시는 방법은 어디 어디에서라고 하면 from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 하겠다 그러면 import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방법이 from, sklearn 자동 완성돼요. 그죠? 네, 코드 추천돼요. skl까지만 쓰시면 sklearn 보인단 말이에요. sklearn 점 이렇게 하고 컨트롤 쉬프트 해보세요. 몇 글자만 입력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추천되는 게 보이죠? 네이버스. 이게 모듈 이름이에요. 모듈 이름이고 임포트 하겠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K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보여주나요? 안 보여주나요? 보여주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피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이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시면 오타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클래스 이름이나 함수 이름들이 꽤나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머신러닝 관련된 이 모듈들을 보면은요,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모듈 이름도 그렇고 클래스 이름도 그렇고 함수 이름도 그렇고요. 꽤나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의 풀네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풀네임. 그래서 뭐 직접 타이핑 하시려면 아마 오타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뭐 S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헷갈리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코드 추천 기능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 이번 시간에는 요거까지만 있으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까지만 할 거기 때문에 시간상. 그래서 요거 그동안 우리가 못 보던 패키지 이름이에요. 못 보던 모듈 이름이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neighbors라고 하는 모듈이 있고 클래스 이름이 있고 이 scikit-learn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은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하위 모듈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하위 모듈 이름들이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모듈 이름들이 분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여러 개의 모듈들이 이렇게 디렉토리처럼, 폴더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름, 뭐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근접 이웃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로 모듈 이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형회귀 그러면 뭐였더라? 리니어 모델이었나? 뭐 아니. 그런 식으로 그 머신러닝 모듈 저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 알고리즘 대표하는 알고리즘 이름의 단어들을 이용을 해서 그 모듈 이름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고 클래스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어, KNN이라고 부르는데 K nearest neighbor 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K 최근적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거기에서 K neighbors라고 클래스 이름이 만들어져 있고 뒤쪽에 클래시파이어 또는 리그레서 이런 식으로 전미사가 붙어요. 클래스 이름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류를 해주는 모델이냐 회귀를 해주는 모델이냐에 따라서 뒤쪽에 클래시파이어 그 다음에 어, 리그레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모듈 이름하고요. 모듈 이름하고 클래스 이름을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한 거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 개를 사용하시다 보면 이 사이클 런에 있는 클래스와 함수들을 여러 개를 사용하시다 보면 아 얘네들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 이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그때 설명을 드리고.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뭘까요?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제가 GitHub에 드렸어요. 여기 요 파일을 이용을 할 거죠. 요 파일의 주소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 로에서 오른쪽 클릭, 링크 주소 복사. 링크 주소 복사. 네, 그리고, 음, 여기에서 파일 패스라고 할까요? 파일 패스. 복사한 주소를 넣으세요. 이제 파일이 저장된 경로입니다. 그죠? 그럼 이 경로에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겠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fish라고 할게요. fish. pandas 점 read csv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파일 패스를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만들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5개만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잘 만들어진 것 같죠? 네, read csv에서 에러가 없으면 인코딩 타입이나 뭐 세퍼레이터나 이런 것들 다 기본 값으로도 다 충분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헤드를 출력해 보면 데이터 프레임 모습으로 다 출력이 되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우리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첨색을 좀 해볼게요. 가장 먼저 할 거는 뭐예요? 인포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인포. 행이 몇 개가 있는지, 159개. 159개의 행이 있고요. 컬럼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컬럼 이름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널은 있는지 없는지. 모든 컬럼에 널이 하나도 없네요. 그 다음에, 스페이시즈만 문자열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실수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그렇죠? 네.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간단한 데이터 프레임이고. 자, 그럼 여기 스피시스 볼게요. 스피시스를 보면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했을 때에는 불임이라고밖에 안 보여요. 자, 얘네들이 카테고리일까 아닐까? 아마도 카테고리일 것처럼 보이죠. 그 하나의 문자열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는 문자열이 여러 개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이 스피시스라고 하는 거는 어종, 그러니까 물고기의 종류, 물고기의 종류를 의미를 합니다. 자, 볼까요? 피쉬, 점, 컬럼 이름이 스피시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데이터 프레임의 메서드 이름이나 속성 이름과 겹치지가 않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밸류 카운트 볼까요? 밸류 카운트. 네, 전체 어종 몇 개 어종 들어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의 물고기 종류가 있네요. 일곱 개의 물고기 종류들이 있고, 퍼크라고 하는 물고기는 56마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행이 56개가 있다는 얘기고. 브레임이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는 35개 행을 가지고 있고, 로아크라고 하는 물고기는 20개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고기 이름들이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네, 혹시 그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없으세요?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 없으세요?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글 이름을 딱 대니까 다, 물고기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그 궁금하시면 한번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말로 뭔지.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농어, 빙어, 뭐 등등등등 뭐 그런 물고기 이름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말로 물고기 이름을 얘기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물고기 종류들입니다. 뭐 사진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그 밸류 카운트로만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퍼크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브림은 몇 개인지, 로아크는 몇 개인지 이걸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무엇을 해보시냐면, 물고기 어종이라고 할게요. 어종을 제외한 다섯 개 변수가 있죠. 무게, 그 다음에 길이가 네 개. 그죠? 웨이트, 무게랑, 그 다음에 길이가 네 가지 종류의 길이가 있었잖아요. 아까 데이터 프레임 설명드리면서. 어종을 제외한 다섯 개의 변수는 숫자 타입이었어요. 그죠? 숫자 타입을 시각화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좋겠죠. 무엇을 그리면 좋겠냐면 박스 플롯이나 혹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좋겠죠. 자, 이 다섯 개 변수에 박스 플롯하고요. 박스 플롯하고 그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세요. 얘는 만약에 어종은 시각화할 때 어떻게 시각화할 수 있을까요? 카운트 플롯이 제일 적당하지 않나요? 그죠? 플롯, 카운트 플롯, 데이터 프레임은 피쉬. X축에다가, X축에다가, 아, 카운트를 쓸까요? 이렇게 가로막대로 그릴게요. 가로막대로 그릴 거면 Y축에다가 스피시즈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시면. 네. 그림, 로아크, 화이트, 피쉬, 파키시, 퍼크, 파이크, 스멜트. 여기 있는. 숫자는 뭐 이렇게 그 정렬은 안 돼 있어요. 밸류 카운트는 정렬된 형식을 보여주는데 카운트 플러스는 정렬해서 보여주지는 않는데 이것도 옵션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있을 거고. 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무엇을 분석한 거냐면 카테고리, 카테고리 점수를 탐색을 해본 거고요. 탐색을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드린 문제는 숫자 타입, 숫자 타입 변수들을 탐색을 해보자. 탐색할 때 제일
쉬운 게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입니다. 그걸로 나타내보자. 입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제가 히스토그램만 그려드리고요. 박스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박스 플롯은 여기 있는 값들을 그리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웨이트에 대해서 박스 플롯을 그리자. 그러면 어종별로 분류하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종별로 따로 보자 뭐 이런 건 안 했고 그냥 그 전체 데이터 셋에 웨이트가 어떻게 분포하느냐. 최소값 0g인 무게가 아예 안 나가는 물고기도 있군요. 그 다음에 1650이니까 1.6kg? 되게 굉장히 큰 물고기인 것 같네요. 네. 무게는 이런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그게 박스 플롯이에요. 그쵸? 네. 요거 한번 직접 그려보시고요. 그려보시고, 저는 히스토그램만 보여드릴게요. 자, 히스토그램을 그릴 건데, 웨이트 그려야 되고, 랭스 그려야 되고, 다이어고널 그려야 되고, 하이트, 그리고 위드스 그려야 됩니다. 5개를 그려야 되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저는 특성들이라는 뜻으로 features라고 할 거예요. features. 일단 이걸 먼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모든 데이터 프레임에는요 무슨 속성이 있어요? columns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얘가 뭘 줘요? 얘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들을 배열로 가지고 있죠. 이거 기억나시죠? 자,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는 스페시스 제외하고, 웨이트부터 위드스까지죠. 첫 번째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를 그릴 거죠. 맞아요? 자, 이거 배열이니까, 그리고 1차원 배열이잖아요. 첫 번째부터 끝까지 슬라이싱 하면. 웨이트, 렌스, 다이어고널, 하이트, 위드스.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히스토그램을 그릴 변수 이름들이에요. 맞죠? 자, 그 변수 이름들을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뭐라고? features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features를 출력해 보시면 프린트로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똑같군요. 프린트로 출력하나 아니면은 그냥 출력하나 똑같군요. 5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얘를 우리가 반복문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반복문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X in features 이렇게 하고서 print X 이렇게 하고서 weight, length, diagonal, height, width 이렇게 컬럼 이름들 쭉 나오죠. 이 컬럼 이름들을 알면 히스토그램 그릴 때 얘네들 X축이나 Y축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여기에서 프린트 대신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저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프를 피겨가 있으면, 이 피겨를요, 우리가 5개를 그릴 거니까, 컬럼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컬럼을 5개를 나눌 거예요. 행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어, 피겨에서 로우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컬럼은 5개가 있으면, 첫 번째 서브 플러스에, 그죠? 첫 번째 서브 플러스에 웨이트,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랭스 히스토그램, 다이어고널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서브 플롯 안에 5개를 쫙 하고 다 그리려고 해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그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피겨와 엑시스, 축들을 한꺼번에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plt.sub 플러츠를 쓰시면 되죠. 행은 한 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디폴트 값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컬럼을 5개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여기 O라고 쓸 수도 있고요. O라고 쓸 수도 있고 또 뭐라고 쓸 수도 있을까요? 랭, features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 여기 만약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컬럼도 4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어, 만약에 피처가 6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컬럼도 6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랭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어요.
피그 사이즈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이렇게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 한 줄로, 요 한 줄로, 요 한 줄로 요렇게 다섯 개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인덱스는 여기가 0번이고요. 순서대로 여기가 4번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서브 플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고요. 만드는 걸 성공을 했고, 자, 우리가 그릴 거는 뭘 그릴 거냐면 히스트 플롯. 히스토그램은 C본에서는 히스토 플롯이라고 되어 있죠. 자, 데이터 프레임은 똑같아요. 피쉬, X축이 아니라 Y, 그쵸. X축이죠. 요 X축에, 그죠? 여기 있는 X축에, 여기는 웨이트, 여기는 랭스, 여기는 다이어고널, 여기는 하이트였나요? 하이트, 여기 위드스.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갖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어, X를, 변수 이름도 하필이면 X였네요. 그냥 바라고 할까요? 바. 그럼 X를 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수 이름을. X는 X, 그럼 좀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상관은 없어요. X는 X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X, 이게 몇 번째 축에다가 그릴 거냐예요. 몇 번째 축에다가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는, 어, 이걸 하려고 하니까 I번째라고 하는 게 필요하네요. 엑시스 I번, 여기가 0, 1, 2, 3, 4 이렇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인덱스도 같이 필요해요. 인덱스도 같이 필요하니까 features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enumerate 이렇게 쓰면 되겠죠. 배열을 enumerate 함수에다 넣어주면 enumerate가 인덱스랑 인덱스랑 값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덱스를 쓰면 되겠다 해요. 그리고 다 끝났으면 plt.show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네, 네. 그리려고 했던 게 제대로 그려졌나요? 그려졌죠. 네. 여기는 weight의 카운트예요. weight의 카운트. 여기는 length의 카운트. 다이어고널의 카운트, 하이트의 카운트, 위드스의 카운트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박스 플롯도 비슷하게 그려볼 수 있겠죠. 어, 여기 함수 이름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죠? 함수 이름은 똑같이 다섯 개로 나눠서 여기 히스토 플롯 대신에 박스 플롯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무게가 분포하는 모습을 보면 물고기 무게는요. 떤 물고기들이 제일 많아요? 500g 이하. 그죠? 500g 이하 물고기들이 제일 많죠. 물고기 길이는요? 물고기 길이는 거의 대부분 20에서 40 사이. 그죠? 그러니까 20cm에서부터 40cm 정도까지의 물고기들이 제일 많았다예요. 그죠?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60cm가 넘는 물고기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런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사 먹는 집에서 요리해서 먹는 생선 생각해 보세요. 40cm만 해도 엄청 큰 물고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각선은 길이가 더 길겠죠. 그래서 대각선도 이런 쪽이 제일 많고 하이트는 거의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10cm가 안 되죠. 한 5에서 7cm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어,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요, 요 길이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겠죠. 이쪽 길이는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많이 변하겠지만, 요 하이트는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이트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두께는 이런 분포가 되는군요. 두께는 이런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할 때 뭐 제외시키는 변수들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꼭 포함시켜야 될 변수들을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탐색 과정을 거치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히스토그램만 한번 그려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 많이 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네, 점심시간이 거의 돼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요거 한번 해보세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게와 길이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까? 무게와 다이어고날이 상관관계가 있을까? 무게와 하이트가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비례하는 관계일까? 반비례하는 관계일까? 관계가 없을까? 뭐 이런 거잖아. 그게 상관관계죠. 어떤 그래프가 제일 적당해요? 산점도? 페어플럿? 네. 산점도를 여러 개 그린 게 페어플럿이죠. 그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거 생각해 보시고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